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고 더 빨리 피로해지며 가뿐하게 들었던 물건들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활동적으로 지내더라도 60세에서 80세 사이에 우리 근육량의 최대 30%까지 잃게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소리 없이 진행되는 근육 손실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성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나 값비싼 영양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이 여전히 정원을 가꾸고 자전거를 타며 심지어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이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소박하고 저렴하면서도 고단백인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7가지 식재료를 소개해드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강하고 안정적이며 내 몸의 주인이 된 듯한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며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60세 이후에 근육이 그토록 빨리 빠지는 이유, 최근 들어 부쩍 힘이 빠진다고 느끼셨다면 그것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합니다. 60세 이후부터 우리는 매년 최대 3%의 근육을 잃기 시작합니다. 작은 수치 같지만 10년이 지나면 전체 근력의 거의 3분의 1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의학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진단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이 매일의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힘들다거나 장을 보고 무거운 봉투를 들 때 팔이 금세 피로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은 그저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근육 손실을 유발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이 단백질에 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단백질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40대의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충분했던 단백질의 양이 60대 이후에는 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더 많은 단백질을 더 자주 필요로 합니다. 또 다른 요인은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 자체를 줄입니다.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신체 활동까지 줄어들면 몸은 근육 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와 신호를 잃게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겉보기에 튼튼해 보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균형 감각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며 골절로부터 뼈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체념하시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으로 인한 근육의 영양실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식문화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일본의 어르신들은 저녁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소량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합니다. 아침에는 발효된 콩을, 점심에는 작은 생선과 된장국을 먹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부드럽게 영양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구권보다 근육을 더 잘 유지하는 이유, 수년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노화의 두 가지 아주 다른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서구 사회의 많은 곳에서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곧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보행기나 안전손잡이,
이동보조 기구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만난 80대 어르신들은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고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며 아무렇지 않게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그리고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 고기를 통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섭취하는 서양식 식습관과 달리 일본 사람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섭취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부드럽게 근육의 회복을 돕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소화하기 힘든 노년의 몸에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식탁은 아주 다양하고 의도적으로 꾸려집니다. 붉은 고기나 가공식품에 크게 의존하는 대신 발효된 콩, 작은 생선, 해조류, 달걀, 두부, 그리고 메밀소바나 현미 같은 곡물 등 다채로운 음식을 섭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의 힘, 관절 건강, 그리고 소화 기능을 돕는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식육이라는 문화적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음식을 대하는 일본 특유의 마음가짐으로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깊이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식사량은 적지만 포만감을 주며 단백질은 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섭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사를 그저 습관이 아닌 치유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여기에 움직임이 더해집니다. 일본의 일상생활은 가볍고 규칙적인 활동을 장려합니다. 기차역까지 걷기, 정원 가꾸기, 요리하면서 쪼그려 앉기 등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꾸준히 모여 근육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자극을 줍니다. 제 일본인 동료 의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육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근육이 살아 숨쉬게 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바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쇠퇴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발효대두, 나토입니다. 자, 이제 일본 식단에서 가장 놀랍고도 강력한 음식 중 하나인 나토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면 나토는 그다지 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끈적거리고 실타래처럼 늘어나며 서양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선 강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발효콩 요리 안에는 특히 60세 이상을 위한 엄청난 영양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토는 식물성 식품 중 완전 단백질을 공급하는 가장 훌륭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단 2스푼 정도의 작은 일회 제공량에는 약 8g의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K2라는 아주 귀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비타민 K2는 칼슘이 동맥에 쌓이지 않고 뼈로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층에게 이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며 골절 위험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토의 효능은 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돕고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영양 흡수가 약해지는 노년의 몸에 이러한 지원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일본 가정에서 나토는 주로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이것을 무슨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유행하는 영양제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일부로 여깁니다. 작은 밥 한 그릇에 나토를 조금 얹고 때로는 파나겨자, 날달걀을 곁들입니다. 이 소박한 조합은 그 어떤 알약도 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몸을 조용히 지탱해 줍니다. 몸속부터 채워주는 지속적인 영양 공급인 셈입니다. 이런 식습관에는 아주 아름다운 리듬이 있습니다. 한자리에 앉아 많은 양의 단백질을 폭식하는 대신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몸에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 근육이 분해되지 않고 활발히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시애틀에 사시는 저의 74살 환자분은 일주일에 몇 번 아침 식사에 나토를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8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등산을 즐기는 이웃집 일본인 친구에게서 나토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식감이 이상했지만 꾸준히 드셨습니다. 몇 주 후 기력이 좋아지고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기검진 때 우리는 그가 잃었던 체중을 조금 회복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지방이 아닌 근육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작은 성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노인의학에서 이런 작은 성과는 곧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토와 같은 발효대두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일본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해 근육량이 더 많았고 신체 기능 점수도 높았으며 독립적인 일상생활 능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위안의 음식을 넘어선 부드러운 단백질 공급원 미소 된장국입니다. 전통적인 일본식 여관에 머물러 본 적이 있으시다면 따뜻하고 짭조름하며 마음 깊은 곳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 된장국의 부드러운 향기와 함께 아침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소박한 국물 한 그릇이 단지 속을 데워주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노년층에게 미소 된장국은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 뼈, 면역 건강을 위한 수많은 이점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미소 된장 역시 콩을 발효시켜 만드는데 종종 쌀이나 보리를 섞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숙성시킵니다. 이 발효 과정은 단순히 깊은 맛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이든 몸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효소, 그리고 유익한 영양소들을 만들어냅니다. 미소 된장국 한 그릇에 스테이크만큼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루 종일 적은 양의 영양을 규칙적으로 몸에 공급하는 리듬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미소 된장국은 곁들임 반찬이 아니라 식사의 기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식탁에 오르며 건강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언제나 곁에서 부드럽게 몸을 돌봐주는 것이지요.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소와 같은 발효대두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일본 노년층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낮았으며 대사 건강이 더 좋고 혈당 수치도 더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근육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소 된장국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그 활용도에 있습니다. 두부, 미역, 파, 심지어 작은 생선 토막이나 버섯 등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으며 이 재료들은 각자의 미네랄과 단백질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이 아닙니다. 한 숟가락씩 몸을 다시 세워나가는 조용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나 무거운 고기 위주의 식사와 달리 미소 된장국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소화가 느려졌거나 더 이상 많은 양의 식사가 부담스러운 어르신들에게 위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환자분 중에 78살의 앨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손녀에게 아주 간단한 조리법을 배운 후부터 매일 미소 된장국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는 이 국 한 그릇이 자신을 안아주는 한낮의 포옹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혈압 수치는 좋아졌고 오후마다 찾아오던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몸속에서부터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 음식의 아름다움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묵묵하고 꾸준하게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근육, 뼈,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한 작은 슈퍼푸드, 뼈째 먹는 작은 생선입니다. 서구권에서는 종종 생선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녁에 구워 먹거나 오븐에 익혀 먹는 아주 특별한 요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생선, 그 중에서도 정어리나 멸치처럼 작고 통째로 먹는 생선은 매일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이 작은 생선들은 그야말로 슈퍼푸드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 작은 생선들이 왜 그토록 강력할까요? 첫째, 이 생선들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말린 멸치 한 줌이나 구운 정어리 한 마리만으로도 노년의 몸이 소화하고 흡수하기 아주 쉬운 형태의 단백질을 7에서 15g이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 외의 성분들에 있습니다. 이 생선들은 뼈, 껍질, 내장까지 통째로 먹습니다. 즉,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천연 칼슘, 인, 그리고 비타민 D가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이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며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수치가 높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근육 손실 속도가 느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식탁에서 작은 생선은 셀 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아침 식사로 나오는 구운 정어리, 참기름에 볶은 마른 멸치, 혹은 마른 생선 대가리로 낸 깔끔한 육수까지. 이것들은 결코 값비싼 진미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일상의 식재료들입니다. 제 환자 중 81살의 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생선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항상 생선을 피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만들어준 일본식 정어리 요리를 맛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먹고 난 후의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뇌에 다시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는 일주일에 2번씩 정어리를 챙겨 드시며 이를 자신의 기억력 음식이라 부르며 농담을 하곤 하십니다. 작은 생선들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리 몸에는 무한한 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린 멸치 한 봉지면 몇 줄을 먹을 수 있고 정어리 통조림은 보관이 쉽고 조리하기도 간편합니다. 화려한 소스나 복잡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 밥과 함께 먹거나 그 자체로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다시 근력을 키우고 뼈를 보호하며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은 노년층에게 이 작은 생선들은 그 작은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가치를 선물합니다. 네 번째는 고기 없이 노년의 몸을 채워주는 황금빛 단백질 두부와 콩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고기 섭취를 줄이게 됩니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아서 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거운 식사 자체에 입맛을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근육을 유지하고 재건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두부와 다양한 콩식품들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일본에서 두부는 고기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기본 식품입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놀라울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약 100g의 두부 한 모에는 철분, 칼슘, 그리고 이소플라본이라는 건강한 식물성 화합물과 함께 9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근육뿐만 아니라 골밀도, 심장 건강, 그리고 호르몬 균형까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노년 여성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두부는 어떤 요리에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간장과 파를 곁들여 차갑게 먹을 수도 있고 국물에 넣고 끓이거나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살짝 부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소, 해조류, 생선 등 다른 고단백 식재료들과 함께 곁들여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속이 깊이 든든해지는 한 끼를 만들어냅니다. 두부 외에도 일본의 콩 식문화에는 얇은 두부 껍질인 유바, 콩비지, 튀긴 두부인 유부, 그리고 두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소화가 잘 되고 가격이 저렴하며 조리하기도 쉽습니다. 붉은 고기의 묵직함이나 가공식품의 부담스러운 가격 없이도 하루 종일 꾸준하게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위장 수술 후 고기를 드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던 저의 76살 환자 에블린은 부드러운 두부국과 두부를 작게 깍둑 썰어 넣은 미소된장국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녀의 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근육이 빠지는 속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은 든든한데 예전처럼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두부를 대하는 방식에는 문화적인 우아함마저 배어 있습니다. 두부는 그저 식재료가 아니라 균형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부드러운 질감, 자극적이지 않은 맛, 다른 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풍미를 온전히 흡수하는 그 특성은 몸과 현재의 순간을 모두 존중하는 식사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대 서구식 식단에서는 단백질 몇 그램, 칼로리 얼마, 더 많은 영양제 등 수치에 쫓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식 식사법은 우리 몸에 부드럽고 꾸준하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는 60세 이후의 근육을 위해 부드럽고 단순하며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친숙하고 요리하기 쉬우며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달걀은 그저 흔한 아침 식사용 재료가 아닙니다. 영양의 상징이자 세심하게 요리했을 때 나이든 근육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달걀 한 개에는 6에서 7g의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B12, 홀린, 셀레늄 같은 필수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근육 회복, 신경 건강, 그리고 에너지 대사를 돕는데 이 모든 것은 60세 이후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일본인들의 달걀 요리가 특별한 이유는 달걀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무거운 오믈렛이나 기름진 반찬 대신 타마고야끼라고 부르는 일본식 달걀말이는 간장과 약간의 설탕으로 삼삼하게 간을 하여 가볍고 푹신하게 말아냅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부드럽게 쪄내듯 구워내요. 기름지지 않고 균형 잡힌 맛을 냅니다. 밥, 채소 또는 국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전통 가정에서 달걀은 저녁이 아닌 아침 식사에 자주 오릅니다. 이것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몸에 단백질을 일찍 공급해 주는데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이 노년층의 근육 합성을 돕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의 한 연구에서는 특히 아침을 시작으로 하루 종일 단백질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노년층의 근육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에게는 79살의 돈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우연히 일본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집에서 간단한 타마고야끼 스타일의 달걀말이를 만들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평소 아침으로 먹던 토스트와 잼 대신 작은 밥 한 그릇과 찐 채소 그리고 달걀말이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는 잃었던 근력을 어느 정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졌으며 오후마다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맛이 없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달걀은 완벽한 선택입니다. 씹기 편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요리하는 데 시간도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삶거나 찌거나 부드럽게 스크램블을 할 수도 있고 따뜻한 밥 위에 살짝 얹어 몇 분 만에 든든한 단백질 식사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도시락이나 병원 식단, 심지어 초밥집에서도 항상 등장하는 이 달걀 요리는 정성을 다해 만든 단순한 음식이 깊은 치유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번째는 단순한 허기가 아닌 힘을 길러주는 국수, 메밀소바입니다. 서구권에서 국수는 보통 맛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이지만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그런 편견을 깨는 특별한 국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가 아닌 메밀로 만들어져 묵묵하게 우리 몸에 힘을 길러주는 소바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나 인스턴트 라면과 달리 메밀소바는 단백질,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자연스럽게 풍부합니다. 한 그릇의 소바에는 12g에 달하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차갑게 식혀 간장 소스에 찍어 먹거나 따뜻한 국물에 두부, 달걀, 작은 생선 등을 곁들여 먹으면 그 영양은 배가 됩니다. 60세가 넘은 분들에게 소바가 특히 좋은 이유는 바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의 균형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혈당 지수가 낮아 에너지를 빼앗고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천연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이는 나이든 근육과 관절이 정말 반가워할 성분입니다. 일본에서 소바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전통이자 상징입니다. 매년 섣달 긋은 날 밤이면 가족들이 모여 해를 넘기며 먹는다는 뜻의 토시코시 소바를 먹습니다. 길고 끊어지지 않은 면발처럼 묵은 해를 보내고 길고 건강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기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토에서 만난 80대가 훌쩍 넘어 보이시는 일본 할머니께 혼자서도 그렇게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비결이 무엇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소바를 먹고 시장까지 걸어가는 것, 그게 전부예요. 특별할 게 없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단순하고 꾸준한 습관이 결국 몸을 강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소바는 또한 그 활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국물에 넣어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고 샐러드에 섞어 차갑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반숙 달걀, 간 무 혹은 새로운 맛에 도전하고 싶다면 나토를 곁들여도 아주 훌륭합니다. 많은 일본 어르신들은 가다랑어포 육수와 간장, 맛술로 만든 쯔유라는 가벼운 소스에만 살짝 찍어 드시는 것을 즐깁니다. 가장 좋은 점은 가격이 착하고 구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느 마트에서나 메밀소바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분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어떤 제품들은 메밀에 흰 밀가루를 많이 섞어 만들기 때문에 메밀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메밀 100%인 제품이나 메밀 함량이 아주 높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근육과 즐거움을 채워주는 소박한 간식, 풋콩, 즉 에다마메입니다. 딱 알맞게 쪄내어 소금을 살짝 뿌린 눈부시게 초록빛을 띠는 따뜻한 풋콩 한 그릇을 상상해 보세요. 콩깍지 하나를 집어 손가락으로 톡 까서 그 안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콩알을 씹어 먹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사랑하는 간식 에다마메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식단에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쉽게 채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다마메는 아주 소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 한 컵 분량에 거의 18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식이섬유, 철분, 마그네슘, 엽산까지 가득합니다. 나이든 몸이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내며 병을 이겨내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인공적인 단백질, 바나 파우더와 달리 에다마메는 진짜 자연의 음식입니다. 인공 성분이나 첨가물이 전혀 없는 땅에서 온 깨끗하고 완전한 단백질이며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완벽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칼로리는 낮고 소화가 잘 되면서도 의외로 큰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든 어르신들이 속을 든든하게 채우기에 더없이 완벽한 음식입니다. 일본에서 에다마메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과 나누는 하나의 정겨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밥과 채소 절임 곁에 올리거나 저녁에 친구들과 어울려 먹기도 합니다. 콩깍지를 하나하나 천천히 까서 먹는 그 행동 자체에 조용한 마음 챙김이 깃들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채워주는 작고 평온한 순간을 선사하는 것이지요. 저의 어르신 환자 중 82살의 로사 할머니는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에다마메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콩 까먹는 게 꽤 재밌어요. 내 몸에 진짜 좋은 음식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먹고 나서 졸리지도 않고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그녀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마트 냉동 코너에 가면 에다마메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몇 분 동안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운 후 소금을 한 꼬집 뿌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샐러드나 볶음 요리 혹은 밥 위에 살짝 얹어서 단백질을 보충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에다마메를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누구라도 쉽게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배울 필요도 없고 거창한 요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그릇 하나와 단 몇 분의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의 몸은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콩 한 알, 한 알이 부드럽게 여러분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60세 이후에 다시 근력을 키우는 것은 결코 젊은 시절로 돌아가려는 허황된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과정입니다. 꾸준한 단백질,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내 몸을 향한 따뜻한 애정 말입니다. 일본인들의 삶의 방식은 진짜 건강이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작고 꾸준한 선택들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침에 먹는 미소 된장국 한 숟가락, 점심에 곁들이는 두부 몇 조각, 나른한 오후에 까먹는 에다마메 한 줌처럼 말입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내 몸을 돌보면 됩니다. 7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다 시도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이 끌리는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결코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시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몸을 위해 내딛는 모든 걸음, 건강한 식사 한 끼,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나 깨달음을 전해주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음식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드셔보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은 따뜻한 치유의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